결혼 전엔 어머니, 어머니 하며 손잡고 울던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인사도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끝마다 가시가 돋더군요.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젠 가족이라기보다 남처럼 지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며느리가 저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분이입니다. 올해 63이죠.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어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남편은 아직 코를 골고 있지만 벌써 몸이 저절로 일어나죠. 30년 동안 반복한 습관이라 그런지 알람 시계보다 정확해요. 찬 바람이 스며드는 새벽 골목길을 걸어 가게로 향하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죽을 치고 기름을 달구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죠. 남편이 나타나면 함께 묵묵히 일을 시작합니다. 별다른 말은 없어도 서로의 움직임을 훤히 알아요. 그가 어묵을 우릴 때면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제가 떡볶이, 양념을 만들 때면 그는 자연스럽게 순대를 손질하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외아들 재호가 환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29살 된 재호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쩐지 어색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분이 은지예요. 재호 뒤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단아한 인상의 26살 은지였어요. 첫인상부터 예의 바른 모습이 눈에 띄었죠. 안녕하세요. 김은지라고 합니다. 재호 오빠가 항상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은지의 인사는 정중했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두 손을 모으는 모습에서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났어요. 남편도 저도 괜찮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은지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김말이 튀길게요. 갑자기 앞치마를 찾더니 허리에 두르는 거예요. 재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은지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오빠. 어머니께서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니 정말로 김말이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튀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더라고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는데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다 배우는 거죠. 괜찮아요,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일을 기꺼이 할까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연애 중인 남자친구의 부모 가게에서 말이에요. 은지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다칠 수도 있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전혀 무리 아니에요. 집에서도 이런 일 자주 도와드렸거든요. 재호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로는 은진의 친정은 중소기업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집딸이 왜 이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은지의 행동을 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은지는 퇴근하면 어김없이 분식집으로 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와 집에 가방만 던져놓고 바로 달려오는 거예요. 주말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함께 일했죠. 어머니, 떡볶이 간 좀 봐주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은지야,
너무 짜지도 달지도 않게 잘했네. 손맛이 좋은걸? 이런 대화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은지는 금세 분식집 일에 익숙해졌고 단골 손님들도 그 아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은지가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버지, 요즘 바람이 차가우시죠? 이거 가디건이에요. 아버지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남편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은지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시아버지를 챙기는 마음이 고마웠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러움으로 가득했어요. 분희 씨, 복 받았네요. 요즘 그런 애가 어딨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 가게를 돕는다니.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결혼하면 얼마나 더 잘할지 벌써 기대되네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재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은지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좋은 일에 왜 의심을 하겠어요? 저 아이는 정말 우리 인생의 선물이야.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은지를 믿음으로 품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는데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일 얼굴을 보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밝고 따뜻하지 않았죠. 차갑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은지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번 주는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 주도 확정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혼 전에는 퇴근하자마자 달려와서 하루 종일 함께 일하던 아이가 이제는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주말에라도 얼굴 보자. 재호도 보고 싶고 은지도 보고 싶어. 요즘은 가족도 각자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각자 생활이 중요하다니. 결혼 전에는 가족이 되고 싶다며 매일 와서 도와주던 아이가 말이에요.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지가 요즘 만나기 어렵다고 하네요. 각자 생활이 중요하다면서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세대라 그런가 봐.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다던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지가 미리미리 무슨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한다며 재호에게 물어보곤 했는데 올해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생일 당일 오전 휴대폰에 알림음이 울렸어요. 은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렸어요. 현금이 더 실용적이시죠? 어머님 사랑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0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온 그 메시지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결혼 전에는 직접 만든 미역국을 끓여와서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두 손으로 떠먹여 주던 아이였어요. 손목시계를 선물하며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현금이 더 실용적이라는 차가운 계산만 남았더라고요.
마지막에 붙인 하트, 이모티콘마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야? 남편이 제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이런 건 아닐 텐데. 남편의 목소리에도 의문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세대 문화려니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오후 단골 김 할머니가 분식집에 오셨어요. 분이야 생일이라면서 축하해. 그런데 며느리는 안 와? 네, 바쁘다고 하네요. 아이고 시어머니 생일인데 바쁘다니. 요즘 젊은 애들 참. 김 할머니의 혀차는 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예전 같으면 아니에요. 은지는 착한 아이예요 라고 변호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재호가 분식집으로 왔어요. 혼자 온 모습을 보니 더욱 서운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은지가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괜찮다. 바쁜 건 이해해. 은지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주말에도 야근하고. 재호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어요. 결혼 전에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사라진 건가 싶었거든요. 며칠 후 분식집 앞에서 은지를 우연히 봤어요. 재호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분명히 바쁘다고 했는데 카페에서 데이트할 시간은 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쓰려왔어요. 결혼 전에는 매일 들렀던 분식집 근처를 지나면서도 인사 한 번 오지 않는 은지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분이야, 괜찮아?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끝을 흐렸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바쁘거나 신세대 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던 아이가 이제는 효율과 실용성만을 따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결혼 전의 모든 행동이 연기였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결혼 후에 마음이 바뀐 걸까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예전의 은지는 이미 사라졌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재호가 전화로 알려왔을 때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30년 동안 분식집만 지키며 살아온 삶에 드디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손주를 보러 가자. 남편과 함께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아기 옷과 미역, 그리고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가득 챙겼죠. 마음이 설레어서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른 아침 재혼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마나 작고 예쁠까,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은지가 나왔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더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니. 은지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라며 반갑게 맞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은지야, 손주 보러 왔어. 어디 있니? 손 씻고 오세요. 애가 예민해서요. 은지의 말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손을 씻으라는 말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지만 말투가 차갑더라고요. 마치 제가 더러운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 당연히 씻어야지. 씁쓸한 마음을 억누르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결혼 전에는 분식집에서 온손이라며 고마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더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돌아가는데 부엌에서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집의 분식집 음식 냄새 뵐까봐 싫어. 친정은 깔끔해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분식집 냄새라니.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음식을 냄새난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보, 들었어?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죠.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남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네, 들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가 만드신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칭찬하던 아이가 이제는 그 음식을 냄새 난다고 하는 거였죠.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손주를 봤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어요. 이 아이의 엄마가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가 왔네. 예쁘다, 우리 손주. 아기를 보며 웃으려고 했지만 억지로 지은 미소였어요. 은지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너무 오래 있으시면 아기가 피곤해해요. 채 1시간도 안 되어서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좀 더 계세요. 아기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애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분식집 냄새가 싫다니. 남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부심이 상처받은 거죠. 그냥 젊어서 그런 거겠지. 아직 애도 낳았으니까 예민할 수 있어. 입으로는 은지를 감싸는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분식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식집 냄새가 싫다.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을 무너뜨렸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 음식이 정말 냄새 나는 걸까, 더러운 걸까 하고 말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표정이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쌓인 먼지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결혼 전에 따뜻한 모습들이 모두 가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 변한 거겠죠. 남편도 저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를 무시하는 은지의 태도가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분식집을 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일로 재호와의 관계도 틀어질까봐 걱정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은지를 따뜻하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의 한마디가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린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손주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재호가 며칠 전에 전화로 알려줬어요. 목소리에 어딘지 조심스러운 기색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 돌잔치라니 마음이 설렜죠. 여보, 뭘 준비해야 할까? 남편과 함께 선물을 고르러 다녔어요. 손주를 위한 금반지와 예쁜 한복, 그리고 돌상에 올릴 과일들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마음이 무거웠던 요즘이었지만 손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돌잔치 당일 일찍부터 준비를 마치고
재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부터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 친정 식구들이 먼저 와 있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거실에는 은지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은지 친정어머니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었어요. 어머니, 와서 손주 보세요. 재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안내했어요. 손주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예쁜 모습이었지만 주변 분위기 때문에 마음껏 기뻐할 수가 없었죠. 준비해온 선물을 내밀었어요. 금반지와 한복, 그리고 정성스럽게 고른 과일들이었죠. 그런데 은지가 받으면서 표정이 별로였어요. 어머니, 돌잔치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갑자기 은지가 말했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애게 집중되었어요. 자꾸 오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사생활 좀 지켜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오는 게 사생활 침해라니. 은지 친정 식구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은지를 노려보고 있었죠. 재호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은지 친정 식구들은 썩소를 지으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고 싶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추태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가져온 과일 접시를 조용히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우리 이만 가자.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일어났죠. 재호야, 손주 돌 축하한다. 건강하게 잘 커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어요. 은지 친정 식구들이 뭔가 수근거리며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다 당하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8살 된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자존심이 상할 만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분식집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은지의 SNS 업데이트였어요. 우리 가족만의 시간 시댁 간섭에 놓 손주 돌잔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어요. 거기에는 저희는 없었고 은지 친정 식구들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댁 간섭이라니.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간섭이라고 표현하다니 말이에요.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오는 게 간섭이라니.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도 이제 그 애들 인생에 간섭하지 말자.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화를 낼 기력도 없었거든요. 오늘 받은 모욕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맞겠어.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하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은지를 감싸려고 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하게 굴더니 이제는 시댁을 완전히 무시하는 은지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은지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오늘의 모욕으로 모든 게 끝났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결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모욕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분식집을 열어도 평소처럼 손님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속 어디선가 계속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씩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여행이나 가자.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여행다운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가게 걱정에 하루 이틀 쉬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갑자기 웬 여행? 그냥 우리도 살자. 며칠 문 닫고 떠나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분식집 문에 가족 여행으로 잠시 휴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어요. 단골 손님들은 이해해 주겠지 싶었어요. 처음 가본 바닷가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만 살았는지 깨달았죠. 우리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았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그렇게 사흘을 바닷가에서 보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언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나 싶을 정도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달라진 게 있었어요. 마음가짐이었죠. 여보, 복지관에서 요리봉사 모집한다던데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난 수리봉사나 해볼까? 손재주는 있으니까. 30년 동안 쌓은 요리 실력을 혼자만 쓰기 아까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면 보람도 있을 것 같았고요. 남편도 젊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서 뭐든 잘 고쳤거든요. 복지관에 등록하고 첫 봉사를 나갔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죠. 남편도 고장난 선풍기며 의자며 뚝딱뚝딱 고쳐주면서 즐거워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편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들의 고마운 인사를 들으니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지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감사의 마음이었죠.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재호가 분식집에 왔어요. 엄마, 은지가 요즘 서운해해요. 재호의 말에 떡볶이를 젓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서운할 게 뭐 있니? 서로 간섭 말자고 했잖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그 후로는 재호도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거든요. 저녁에 남편과 함께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도와준 이야기, 감사 인사를 받은 이야기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죠. 우리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집 안 공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은지 눈치, 재호 눈치를 보느라 늘 긴장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겁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진짜 우리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평화로운 일상이 2달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급했죠. 엄마, 지금 시간 있어요? 은지랑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으면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1시간 후, 재호와 은지가 분식집으로 왔어요. 둘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특히 은지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지 초조해 보였죠.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인사였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앉아라.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서 와, 뭐 마실래? 하며 반겼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사실 급한 일이 생겨서 왔어요. 무슨 일인데? 은지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저희가 이사 가려고 모아둔 전세 보증금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재호의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짐작되었어요. 은지 친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차갑게 물었어요. 재호는 당황하며 은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아버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잠시 빌리는 거예요. 은지가 나섰어요.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죠. 결혼 전에 보여줬던 그 겸손한 모습과 비슷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 부족해요. 정말 빌리는 거고 꼭 갚을게요. 3천만 원이라니. 분식집을 30년 운영해서 모은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은퇴 준비해야 해. 나이가 나이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예전에 그 차가운 모습이 다시 나타난 거죠. 그게 그렇게 인색할 일이에요. 가족끼리?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생활을 지켜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족을 내세우고 있었죠.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이럴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요? 은지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재호는 옆에서 당황하며 은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라 묘한 여유였죠.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은지야. 차분하게 불렀어요.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죠. 예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 안 나니?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도 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나 봅니다. 돌잔치 때도 사생활 침해라고 했고, 각자 생활이 중요하다고도 했지.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은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 사생활 지키는 거야. 내가 원했던 대로 말이야. 그제야 은지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도 이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잖아. 재호가 어머니 아버지 하며 말렸지만 저희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그리고 은지야, 우리가 인색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지. 내가 항상 말하던 것처럼 말이야. 은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나는 것 같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자신이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는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야. 은지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우물쭈물하는 모습만 남았죠. 분식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재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은지와 저희를 번갈아 봤고 은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이만 가거라. 우리도 바쁘니까.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은지는 마지막으로 뭔가 말하려다가 포기하고 재호를 따라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남편과 마주보며 웃었어요.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거든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우리도 할 말을 다 한 거였죠. 은지와 재호가 돌아간 후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결혼 전의 가짜 친절, 결혼 후의 차가운 태도, 돌잔치에서의 모욕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죠. 하지만 화를 내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품격 있는 방법으로 은지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복지관에 갔어요. 평소처럼 할머니들 식사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분과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기부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어떤 기부 말씀이세요? 급식 후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제 이름 말고 다른 분 이름으로 하면 안 될까요? 담당자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물론 가능하죠. 누구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김은지라는 분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며느리거든요. 그렇게 분식집을 30년 운영하며 모은 돈 중 일부를 은지 이름으로 복지관에 기부했어요. 할머니들 급식비로 쓰이는 의미 있는 돈이었죠. 담당자분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분도 마음씨가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야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지역 뉴스에서 복지관 기부 소식을 다뤘거든요. 효부 며느리 이름으로 기부한 시어머니의 선행.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기자가 복지관에서 취재하면서 기부 경위를 들었나 봅니다. 뉴스에는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모습과 함께 며느리 김은지 씨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분희 씨, 뉴스 봤어요. 며느리분 정말 효녀시네요. 은지 씨가 그렇게 착한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복지관 봉사까지 하시는데 이름까지 며느리 걸로 해주시다니. 요즘 보기 드문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덕을 이렇게 세워주시다니.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은지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다음 날 은지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지금 시간 되세요? 혼자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래, 와라. 1시간 후 은지가 혼자 분식집으로 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뉴스 보셨죠? 봤어. 왜 제 이름으로 하신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효녀라고 칭찬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왜? 좋은 일 아니야. 사람들이 은지를 좋게 보잖아. 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은지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제야 제 의도를 알아챈 것 같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조용히 물었어요.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갑자기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울고 있었죠.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족은 선이 아니라 마음이야. 내가 마음을 닫으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이 되는 거고 마음을 열면 가족이 되는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예전 결혼 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믿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내가 만드는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은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죠. 그리고 은지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기부한 거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그 말에 은지의 어깨가 더욱 떨어졌어요. 이제야 제 의도를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죠. 은지가 돌아간 후 남편이 물었어요. 저 애가 정말 달라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은지가 우리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 후 은지가 복지관에 나타났어요. 뉴스를 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사를 시작한 것 같았죠. 어머니, 앞으로 복지관 일 도와드릴게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는 은지를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였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복지관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남편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할머니들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기른 솜씨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어요. 분이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지관 직원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제는 복지관 식구들과도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늦을 수 없죠. 웃으며 대답하고 앞치마를 둘렀어요. 옆에서 남편도 수리할 물건들을 챙기며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는 남한테 밥 차리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졌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손님들 밥 차려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든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을 보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죠. 선생님이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시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진심 어린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죠. 그때 복지관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은지였어요. 한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복지관에 와서 봉사를 도와주고 있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나름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은지야, 왔구나. 오늘은 설거지 도와줄래? 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은지가 소매를 걷고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예전 결혼 전 모습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은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드리니까요. 그냥 좋은 일 하는 기분이에요.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처음으로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진짜야. 바라는 게 없을 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거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남편과 은지, 그리고 재호까지 함께 앉았어요. 재호도 한 달 전부터 주말마다 복지관 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재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은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야.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 화가 다 풀린 것 같았죠.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은지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 달 동안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걸 느낀 것 같았거든요. 말로만 하지 말고 계속 행동으로 보여줘.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네, 알겠어요. 오후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윷놀이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옛날 이야기도 들었죠. 은지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요. 은지야, 너 참 착한 아이구나. 한 할머니가 은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 별로 착하지 않아요. 아니야, 착해. 시어머니 모시고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 말을 들으니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마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을 거예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식구가 함께 걸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그래, 와라.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그 따뜻한 미소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했네. 뭘? 은지한테 그냥 화내지 않고 제대로 가르쳐 준 건 말이야.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만약 그때 화만 내고 관계를 끊었다면 지금 이런 평화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복지관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일도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은지도 와서 함께 일할 거예요. 30년 동안 분식집만 지키며 살았던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분이 어머니처럼 묵묵히 참다가 지혜롭게 상황을 바꿔나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